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똑바로 안 봐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향하는 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진 접촉사고.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가 고급 승용차 옆면을 긁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차 어떡할 거야? 화가 난 차주가 소리쳤습니다. 그 앞에서 한 여자가 등에 두 아이를 업은 채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배상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여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던 한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소영이. 설마. 남자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그리워하던 목소리였거든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소영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장례식도 치렀고 무덤에도 매주 찾아갔는데 대체 왜 저기 있는 걸까요? 이 믿을 수 없는 재회 뒤에 숨겨진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동행할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올 한 해 계신 곳에 복이 가득하길 온 마음 다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흘 전 오후 김민주는 지방 현장 점검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건설회사 회장으로서 전국 곳곳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그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어요. 차 안에서 민주는 서류 가방을 정리하다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조심스럽게 한 장의 사진을 빼냈어요. 3년 전 찍은 소영과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잊을 수가 없어. 민주는 사진 속 소영의 미소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찾는 소영의 무덤, 변하지 않는 그리움. 직원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라고 권했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소영뿐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앞에서 갑작스럽게 벌어진 소동 때문에 차가 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가 승용차 옆면을 긁어놓은 상황이었어요. 이게 뭐야? 차 어떡할 거야? 화가 난 차주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한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등에는 두 아이를 업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가 민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너무도 익숙한 목소리였거든요. 저 목소리는. 민준은 급하게 기사에게 말했어요. 차 좀 세워주세요. 빨리요. 차가 멈추자마자 민준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어요.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드는 순간 민준의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소영? 소영이야. 믿을 수 없는 재회였어요. 3년 전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던 그 여자가 바로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재회를 이해하려면 4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던 어느 겨울 오후였어요. 회의를 마치고 나온 민주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내린 눈 때문에 온몸이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급하게 눈을 피할 곳을 찾다가 발견한 곳이 동네 작은 빵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민준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비싼 정장은 눈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거든요. 어머, 손님 괜찮으세요? 직원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일하던 젊은 여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감기 걸리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소영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 여자는 재빨리 깨끗한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각 구운 따뜻한 빵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함께 건넸어요.
몸부터 따뜻하게 하세요. 이 빵 금방 구운 거라 아직 뜨거워요. 진심 어린 배려였습니다. 민주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평소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계산이나 목적 없는 순수한 친절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주는 매일 그 빵집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커피 한 잔만 마시러 갔지만 점점 소영과 대화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또 오셨네요? 이제 진짜 단골 손님이시네요. 소영의 밝은 웃음소리가 빵집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민주는 용기를 내서 소영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소영과 함께 있을 때면 민주는 회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을 걸으며 소영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화려한 건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해요. 소영의 순수한 마음이 민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민준은 확신했어요. 이 여자와 함께 인생을 살고 싶다고. 민준과 소영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식장 한편에서 지켜보는 민준의 어머니와 누나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어요. 저 여자가 정말 우리 집안에 어울릴까? 어머니는 누나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전히 소영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거든요. 신혼생활을 시작한 두 사람은 민준의 본가에서 살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강하게 요청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민준이 회사에 나가고 나면 소영의 하루는 고달팠습니다. 며느리라면 시댁 규칙을 제대로 배워야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소영에게 집안일을 하나하나 가르치며 구박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 준비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쉴 틈 없는 하루였습니다. 민주는 아내가 힘들어한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소영이 민준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거든요. 남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소영은 자신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어요. 혹시나 싶어 병원에 갔던 소영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이에요. 그것도 쌍둥이네요. 의사의 말에 소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뻔했거든요. 그날 저녁 민준이 일찍 퇴근했어요. 소영은 설레는 마음으로 민준을 맞이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는데. 응? 뭔데? 민준이 웃으며 고개를 돌렸을 때 소영의 입가에도 미소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안, 소영아. 급한 전화야. 통화하고 얘기하자. 통화를 마친 민준의 표정이 심각해져 있었어요. 해외 전지점 순찰을 앞당겨서 가야 할 것 같아.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바쁠 것 같은데. 소영은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을 말하지 못하고 삼켰어요. 다녀와서 천천히 얘기하자. 응? 그렇게 소영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좋은 소식은 민준이 돌아와서 깜짝 선물로 전해주자고. 며칠 후 민준은 서둘러 출국 준비를 했습니다. 건설회사 회장으로서 해외 전지점들을 직접 순찰해야 했거든요.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 회사 확장 때문에 꼼꼼히 봐야 해서. 민준이 캐리어를 챙기며 말했어요. 소영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또 한 번 임신 소식을 말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돌아오면 임식 소식은 돌아와서 깜짝 선물로 해야지.
민준이 떠난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와 누나는 더 이상 소영에게 가식적인 미소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우리 집 며느리 노릇할 수 있는지 보자. 신우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소영의 일상은 지옥이 됐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집안 청소부터 시작해서 하루 세끼 식사 준비, 빨래, 설거지까지 모든 일이 소영의 몫이었습니다. 임신 때문에 입덧이 심했지만 쉴 수 없었어요. 구역질이 나도 참아야 했고 어지러워도 계속 일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친구 미정이 연락을 해왔어요. 소영아 잘 지내지? 얼굴 한번 보자. 집으로 놀러 가도 될까? 하지만 시어머니가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우리 시댁에서는 외부인 출입을 싫어해. 며느리 친구라고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 소영은 미정에게 미안하다고 전화로 사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점점 바깥 세상과 단절되어 갔습니다. 혼자서 병원에 가는 일도 쉽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했거든요. 임신 4개월 검진을 받은 날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쌍둥이 딸들이에요.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네요. 소영은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기쁘지만 나눌 사람이 없는 외로움이 더 컸습니다. 민준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시차 때문에 힘들었어요. 게다가 민준도 바쁜 일정으로 전화를 받기 어려워했습니다. 입덧과 스트레스로 소영은 점점 야위어 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오히려 더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임신한 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었어요. 그렇게 소영은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민준이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며 민준이 출장을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임신 4개월인 소영의 배는 조금씩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소영을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소영을 거실로 불렀어요. 탁자 위에는 두툼한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돈 받고 나가라. 20억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소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민준 씨의 아내예요.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네 발로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내보낼 거야. 시누이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계획을 세워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소영의 방으로 가서 짐을 강제로 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민준 씨가 돌아올 때까지만,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소영이 울며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임신 4개월의 몸으로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소영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 밖으로 쫓겨났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라고는 미정 하나뿐이었어요.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저 지금 당장 갈 곳이 없어. 며칠만, 정말 며칠만 재워줄 수 있어? 미정은 놀라면서도 소영을 받아주었어요. 미용실 위쪽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겨우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소영은 일주일을 보냈어요. 미정은 최선을 다해 소영을 도와줬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미정 자신도 생활이 빠듯했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소영아, 정말 미안한데 우리 집도 너무 좁고 나도 생활이 힘들어서.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이 미안해할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고마워, 미정아. 내가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그날 밤 소영은 미정의 집을 나섰어요. 임신한 몸으로 갈 곳 없는 거리를 헤맸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소영은 생존을 위해 폐지를 줍기 시작했어요. 이렇게라도 살아야 해. 아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소영의 거리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6개월 만에 민준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소영에게 해줄 이야기도 많았고 못다한 대화도 나누고 싶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주는 소영을 찾았습니다. 소영아, 나왔어.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집안을 둘러봤지만 소영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어머니와 누나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어머니, 소영이 어디 있어요? 민준이 물었을 때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누나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민준아, 이리 와서 앉아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소영이가 세상을 떠났다.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없는 동안 욕실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 그 자리에서 누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들을 민준에게 건넸어요. 사망진단서야. 그리고 장례식 사진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분명히 박소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사망 원인은 둔상으로 인한 뇌출혈이었습니다. 안 돼. 안 돼요. 민준은 서류를 떨어뜨리며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어요. 왜 저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왜요? 연락했어. 하지만 너는 바빠서 전화를 안 받았잖아. 어머니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기억났어요. 출장 중에 여러 번 온 한국 전화들을 업무에 바빠서 받지 못했던 것을. 그래서 혼자 장례식을. 어쩔 수 없었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단다. 민주는 며칠 후 소영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비석에 새겨진 아내의 이름을 보며 또다시 무너졌어요. 미안해, 소영아.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렇게 민주는 3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매주 무덤을 찾고 소영의 사진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 누구도 소영의 자리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민주는 소영과 아이들을 병원으로 데려간 후 응급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환자분과 아이들 모두 영양실조 상태지만 치료하면 회복될 겁니다. 소영의 진료 기록을 확인해 보니 3년 전 쌍둥이 출산 기록이 있었습니다. 3년 전 병원을 오가며 진료를 받고 아이를 출산했다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소영이 임신했다는 걸 어머니와 누나가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고 소영을 내쫓았다는 것까지. 민준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어요. 민준은 곧바로 본가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니와 누나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머니, 누나. 민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들어 민준을 보자 그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3년 전에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시치미를 뗐지만 민준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임신한 걸 알면서도 내쫓으셨죠. 제 아이들을 베고 있는 걸 알면서. 누나가 입을 열었어요. 그래, 우리가 했어. 어쩔래? 누나까지. 그 여자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나도 네 누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어머니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맞아. 그 여자가 낳은 애들이 우리 핏줄이 될 순 없어. 민주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가족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거짓말까지 하신 겁니까? 소영이 죽었다고? 어차피 우리 집안에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누나의 냉정한 대답에
민준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결정했어요. 민준이 일어서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회사도 집안도 다 포기합니다. 저는 소영이와 아이들과 함께 살 겁니다. 당신들과는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에요. 어머니와 누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민주는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어요. 이제 진짜 가족에게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의 결단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로 이사해서 소영과 쌍둥이 딸들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게 됐어요. 아침마다 민주는 하린이와 하은이를 깨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아빠를 경계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민준을 보면 활짝 웃었어요. 어느 날 아침 하린이가 민준을 보며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빠빠. 그 한마디에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은이도 언니를 따라 말했습니다. 빠빠. 소영은 그런 민준과 아이들을 보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요.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집 앞에 낯익은 차 한 대가 멈춰섰어요. 차에서 내린 건 민준의 어머니와 누나였습니다. 두 사람은 큰 선물 꾸러미를 들고 조심스럽게 집 앞에 섰어요. 민준이 문을 열자 어머니와 누나가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영아,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누나도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나도 정말 미안해. 이제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 소영은 한참을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다시 시작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린이와 하은이는 처음 보는 할머니와 고모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손녀들을 보며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그날 저녁 6 식구는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하린이와 하은이는 민준과 소영의 손을 잡고 걸었고 할머니와 고모는 그 뒤를 따라 걸었어요. 민준 씨, 저 지금 정말 행복해요. 소영이 민준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너무 행복해, 소영아. 이제 정말 우리 모두 가족이 모두 모였어. 바다는 조용히 그들을 축복하고 있었어요. 길고 어려웠던 시간을 견뎌낸 가족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민준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족을 선택하는 것, 과연 쉬운 일일까요? 그리고 소영처럼 3년이라는 긴 시간을 혼자 버텨낸 그 강인함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마지막에 어머니와 누나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했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장면이었어요.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관계보다는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과 지위보다 소중한 것들이 세상에는 정말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이야기였어요. 혹시 여러분이 민준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소영처럼 힘든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시다면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다음에는 또 어떤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